회계사집의 황병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는데요. 또 회계사가 세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 세무 중에서도 또 TP라고 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또 한번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무회계법인 이전가격팀의 여동건 회계사라고 하고요. 저는 2011년도에 3일회계법인 이전가격팀에 입사해서 회계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 15년 정도 이전가격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3일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사무회계법인 이전가격팀으로 옮겨서 이제 새로운 팀원들과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야에서 15년 동안 일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거의 우리나라 이전 가격의 거의 초기 멤버 아니신가요? 이 정도는? 근데 일반인 분들이 사실 이 이전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전 가격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통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가격을 모두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꼭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가격을 정의하고 규제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3자 간의 4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각 거래 당사자가 당연히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기 때문에 3자 간 거래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시가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가격은 일방이 이익을 보더라도 그룹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가장 잘 아시는 대표적인 사례가 저세율 국가의 소득을 이전시키면 당연히 그룹 연결 차원에서 전체적인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거고, 또 뭐 다른 사례로 예를 들어보자면 사업 초기 법인, 신설 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면 그 법인이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사례긴 하지만 지배주주나 총수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당연히 그 그룹 입장에서는 이익을 몰아주고 싶은 그런 유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를 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전 가격에 대해서는 이전 가격 세제를 통해 규제하는 규정이 도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래서 이전 가격 세제란 무엇이냐고 설명을 좀 드리면, 과세당국이 한국으로 치면 국세청이 납세자의 이전 가격이 정상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상 가격을 근거로 해서 이전 가격을 조정하고 그 조정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제도를 이전 가격 세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전 가격 세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흔히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재화거래, 뭐 제품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로얄티, 대여금 이자, 지급보증 수수료, 다국적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거래를 다 이전 가격 세제에 따라 규제를 하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전 가격의 분야가 조금만 들어봐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네.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전 가격을 이해하실 때 결국 이게 왜 중대한 리스크가 되냐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이전 가격 과세가 발생을 하면 이제 이중 과세가 생긴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대략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화장품 회사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특히 최근에 뭐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한국 화장품들이 뭐 해외에서 지금 상당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국에 소재한 본사가 화장품을 생산을 해서 미국에 있는 판매법인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요. 그 판매법인은 그 제품을 사다가 미국 소비자에게 뭐 재판매하는 단순한 거래 구조를 가정을 했는데, 이 미국 판매법인은 미국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2,000원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 본사는 이전 가격 1,000원에 넘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판매법인은 잔여 이익인 1,000원에 대해서 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를 하게 될 텐데, 한국 국세청이 이전 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나와보니까 이거 이전 가격이 좀 잘못됐다, 미국 판매법인이 그 1,000원의 이익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이 이전 가격의 적정한 가격은 1,000원이 아니라 1,900원이다 라고 조정을 하는 게 결국 말씀드렸던 이전 가격에 대한 과세 처분이 생기게 되고요. 그럼 한국에서 본사는 900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인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미국 법인은 사실 이미 1,000원의 비용만 인정을 받아서 그 900원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서 이미 낸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국 국세청의 과세에 따라 둘 간의 거래 가격이 결국 회계상 세무상 거래 가격이 달라지게 되면서 한국 본사가 900원에 대한 세금을 한 번 더 내게 되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세금을 2번 내야 되는 그런 리스크상에 직면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전 가격 리스크가 이 이중과세 문제가 좀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 그럼 궁금한 게,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세무조사해서 네. 이거 잘못됐다 1,900원이다. 네. 그래서 이제 냈어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 그게 예를 들어 경정 같은 걸로 네. 우리 한국에서 네. 지금 1,900원으로 결정이 됐다. 네. 이거 다시
다시 경정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네. 하면 미국은 안 돌려주나요?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아 구제도 할 수는 있는데 네, 상호합의라는 절차가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납세자랑 신청을 하는 거죠. 과세를 당했으니 이제 한국과 미국 양국 다세 당국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조세줘야겠다는 상호합의 절차를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양국이 만나서 그 정상 가격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회계사님 말씀대로 900원 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900원을 송금을 인정을 해서 환급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 한국의 과세를 취소한다거나, 반대로 반반씩 나누자, 이건 1450원이 맞다라고 해서 1450원을 기준으로 그 미국에서는 이제 450원, 한국에서는 또 450원의 과세가 취소되고, 이런 그러니까 상호합의 절차를 보통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절차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저는 언뜻 들어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거든요. 이게 국제적으로 미국이랑 미국 국세청이랑 만나서 뭔가 협의를 하고 이런 맞습니다. 과정이 사실 웬만한 금액 크기가 되지 않으면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전에 조금 예방하는 게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려 보면, 그러니까 회계사님 말씀대로 결국 이게 어렵거든요. 국가 간 합의를 하는 게 뭐 요즘 너무 잘 보이시지 않습니까? 트럼프 시대나 관세 전쟁이나 국가 간 합의라는 행위 자체가 참 어렵고, 납세자는 또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또 문제가 만약에 이 기업이 양국에서 다른 이전 가격 세제를 적용받게 되면 어느 쪽으로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서 좀 난처한 거예요. 이전 가격 세제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동일한 이전 가격 규정이 도입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OECD에서 1995년에 OECD 이전 가격 지침이라는 이제 규정을 제정을 했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동일한 규정에 따라서 검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전 가격 세제의 공식 명칭이 국조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하에 이전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건 뭐 사견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또 다른 해외 쪽 업무 하다가 독일 쪽에서 이전 가격 전문가 중에 또 한국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는 분을 좀 찾아봐 줄 수 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오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분이 하시는 얘기도 이전 가격 전문가의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본인이 좀 언어적인 자신감이 있다고 하시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이 이전 가격 세제의 특징 때문에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국제적으로 일을 하게 되겠네요. 진짜 멋있는데 진짜 이 글로벌 인재라는 말이 정말 아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 가격 지침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건 좀 디테일한 내용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결국은 그러면 이전 가격 세제에서 어떻게 정상가격을 결정을 하느냐, 저희는 보통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라고 부르는 방법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뭐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대원칙은 OECD 이전 가격 지침의 암스트랭스 프린시플, 그리고 독립기업 원칙이라는 게 선언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특수관계자 거래를 하더라도 제3자와 동일하게 거래를 해라라는 말인데, 사실 근데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결국 이 3자 거래와 동일을 하게 운영해라라는 지침 하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전 가격 지침과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이 총 그 5가지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 두 번째가 재판매 가격 방법, 세 번째가 원가 가산 방법, 네 번째가 거래 순이익률 방법, 다섯 번째가 이익 분할 방법. 5가지 방법인데, 제가 그냥 대략적인 컨셉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은 제3자와 특수관계자 간의 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고요. 나머지 방법은 다 이익률을 비교하는 방식인데, 재판매 가격 방법과 원가 가산 방법은 매출 총이익단, 그리고 거래 순이익률 방법은 영업이익단, 이익 분할 방법은 저희가 막 결합이익을 구해서 공헌도를 배분을 하고, 그러니까 무형자산 평가에 많이 쓰는 방법인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5가지 방법이 존재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과 과세당국은 거래 순이익률 방법, 극단적으로 9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영업이익단에서 적정 이익을 달성을 하고 있느냐를 검증을 하는 게 이전가격 세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인이나 TP가 생소하신 분들은, 아니 상거래에서 대부분 가격은 다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익률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게, 그리고 그게 한 거래가 아니라 한 해 사업년도의 이익률로 이제 이익률을 결정하는 거를 좀 생소해 하시는데, 결국 법의 입장은, 이전가격 지침의 입장은 개별 거래 가격은 너무 비교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비교 가능성 요소를 충족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판매 회사가 세상에 많은 로션이 있지만 그 회사가 파는 로션은 사실 그 회사 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량도 다를 거고 성능도 다를 거고 브랜드 파워나 명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법에서는 비교 가능성 요소라고 부르는데, 이런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과 가격은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법은 제품은 좀 다르더라도 저희는 이제 기능적인 유사성이라고 부르는데, 미국 판매법인, 사실 그 미국 판매법인이 하는 일은
제품을 사와서 판매하는, 유통하는 그런 단순한 기능을 수행을 하니까 그러면 그 법인과 미국 시장에서 유사한 법인들의 이익률을 비교할 수 있지 않냐. 거칠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전 가격을 결정할 때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저희가 지금 삼자한테 100원에 팔고 있으면 100원이면 되지 않냐가 아니고 사실 특정 일방의 이익률을 잘 정리해야 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 같아서 좀 설명드려 봤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생소한 분야를 소개시켜 드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전 가격 분야가 앞으로 더 필요한 곳이 많아지지 않을까. 항상 AI 때문에 모두가 요즘 힘들어 하는데 이런 컨설팅 분야는 그래도 좀 AI에게 천천히 뺏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신입 회계사 분들이나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새로운 분야도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여동건 회계사님께 오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